지난주하고 우리가 이어가지고는 이번 주에 이제 그런 똑같은 이슈예요. 이번에는 우리 아이죠. 더 가슴 아프죠? 내 아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기다 하면서 우기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예요.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험담, 네. 비난, 유언비어를 내가 들었을 때 네. 너무 화나죠. 너무너무 화나죠. 네. 저도 이제 제 아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럴 때는요. 정말 많이 화가 나죠. 그런데 제가 다른 아이의 한번 사례로 또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아이도 이제 조금 주의력이 많이 그 기대치보다 모자라다는 평가를 받는 아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쟤는 왜 저렇게 주의가 산만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 네. 아이가. 네. 지적을 많이 받다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요럴 때는요. 아마 많은 엄마들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 무슨 일만 터지면 걔 이름을 얘기해요. 아이들도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많이 지적을 받다 보니까 그 이름을 뭐 하면 누가 그랬어? 그거 잘 지숙이가 모르겠으면. 지숙이가 그랬어. 혁재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과연 혁재가 그걸 했느냐?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옆에 서 있기만 해도 혁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이 그렇게 터졌어요. 그 클래스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었었는데 한 아이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아이는 안경이 굉장히 그 도수가 높았기 때문에 안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랑 막 놀고 하면서 그 안경을 어떤 아이가 이렇게 공으로 탁 쳐가지고 얼굴에서 안경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안경이 딱 떨어지면서 깨진 거죠. 살짝 깨졌는데 그거를 혁재가 주워서 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집에 가서 이제 엄마가 난리가 났겠죠. 이걸 누가 그랬느냐? 그때 혁재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혁재가 한 건 사실 뭐예요? 주워서 줬는데. 안경을 주워서 줬어요. 근데 혁재는 늘 선생님한테 주의에 대해서 너는 산만해. 너는 왜 친구를 자꾸 치고 다니니? 너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애들한테 막 시판을 뒤집어 엎었니? 계속 지적을 받다 보니까 혁재가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날 그 엄마랑 아버지는 혁재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이제 막 화를 내고 그 집 애가 그랬다더라. 근데 혁재한테 물어보면 혁재가 그랬다고 했을까요? 아니라 그랬을까요? 안 했다 그러겠죠. 안 했다 그러겠죠. 네. 근데 그 말을 혁재 엄마 아빠도 믿지 않은 그렇죠. 거예요. 네가 또 그러지 않은 거짓말한다고. 일을 네가 그러지 않은 일을 저 엄마가 그러겠어? 그렇지. 근데 다음 날 혁재가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혁재 엄마가 이제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내 아이의 말을 믿고 싶죠. 네. 그런데 그 아이는 혁재가 했다고 해요. 피해자라는 아이가 혁재가 했다고 한 거예요. 근데 네. 이 아이도 나쁜 건 아니죠. 이 아이는요. 눈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누가 그랬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8살이잖아요. 그렇죠. 8살 아이가 모든 사건을 다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얘기를 들었을 때 혁재 엄마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정말 힘드네요. 네. 네. 그리고 엄마들의 아주 흔치 않게 그 드물지 않게 겪게 되는 일이에요. 네. 그 집 애가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그 집 애가 그랬다면서요. 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그 당사자가 우리 아이였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말 힘들어지네요.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힘듭니다. 네, 억울하죠. 네네. 되게 억울할 거예요. 네. 그리고 비참할 수도 있어요. 야, 네. 정말 나 내 아이 낳아서 키우면서 우리 아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정말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는데 왜 얘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지적받고 친구들한테 억울한 걸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네가 오죽했으면 네가 오죽했으면 네 친구가 너를 또 그렇게 얘기했겠어. 네. 너 앞으로는 그 근처에 가지도 마. 너무 속이 상해서. 그렇죠. 네. 가슴 아프고 속이 상해서. 그리고 이제 그 엄마. 안경을 떨어진 아이의 그 엄마한테는 막 분노감이 올라오죠. 그렇죠. 네. 그 자기에 대한 그 비참함과 가슴 아픈 마음이 다 쏟아져서 네. 어쩌면 거기에 분노를 다 쏟아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네. 어떤 방식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내 아이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방식이냐는 거죠. 아, 우리는 늘 어떤 고통 앞에서 갈등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선택은 기준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이 갈등에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아주 중요하면서도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 이거를 다 놓쳐요. 그렇죠. 감정이 조절이 안 될 것 같아요. 화가 나니까 네네, 네. 애가 보는 앞에서 그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따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것이 엄마들끼리는 그렇게 끝나도 돼요. 어. 어머 그 엄마 내가 그 애팬을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애는요. 우리 애는 내일도 모레도 그 친구와 같은 클래스에서 일을 안 된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그래도 혼란스럽죠. 그 혼란스럽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언제나 선택이에요. 옵션 A는 네.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옵션 B는 침묵하는 거죠. 그리고 테언센슨 선생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도 침묵의 과정과 표현의 과정 속에 녹아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표현도 조금 달라질 거고 침묵하는 내 마음도 좀 달라지겠죠. 네. 근데 이게 내 아이다 보니까요. 침묵만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는 도와줘야죠. 아이가 억울하지 않게. 네.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요. 제 아이를 돌볼 때 제가 너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 아이가 분명히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야 그냥 네가 사과하고 끝내. 아, 네가 참아. 네가 참아. 저 그게 제일 후회돼요. 너무너무 후회돼요. 그런데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지나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학년 유치원 아이들의 엄마들을 보면 제가 항상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 이럴 때 어떡할까요? 참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도움의 방식이 말을 할 때 아이를 돕고자 할 때 그 대화의 방식이 폭력적이지 않게 진짜 그 대상도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은 내 이슈에 대해서는 지난주처럼 우리 이슈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침묵이 훨씬 현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아이라면은요 얘기하셔야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떻게 잘 정리해 주느냐에 따라 또 아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아이가 또 선택할 수 있는 또 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 네. 엄마의 정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리가 중요하죠. 네. 그런데 우리 아이도 좀 배울 필요도 있어요. 말을 해서 도와주되 그 감정을 처리하는 건 우리 아이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네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한테 적용했던 거. 네. 너가 모든 너의 행동들이 너의 진실대로 누구에게나 왜곡되지 않고 전달된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거. 왜 배밭에 가서 신발끈 매지 말라는 뭐 그렇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너가 아무리 정직하고 너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누군간 너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 그렇더라도 언제나 이면에는 너의 진정성, 너의 진심, 너의 진면목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 또 네.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항상 감사하라는 거. 네. 우리가 그런 것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네. 그 엄마나 혹은 담임 선생님께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최소한 저학년 미만의 미취학과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라면 네. 엄마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억울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제가 혁재 엄마라면 뭐 지수라고 해볼게. 안경이 네. 떨어진 게. 그러면 이제 지수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우리 애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과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사과하고 싶어질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자, 네. 두 번째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요? 뭐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이 지수 엄마가 그 말을 듣는다면 너 걔랑 놀지도 마. 그치. 이렇게 그 정말 엄마 이상한 엄마. 몰상식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그렇죠. 끝까지 어쩌면 뭔가 아니다 싶은데 혁재가 안 그랬나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아니 발뺌하는구나. 우리 애가 그대에게 했대잖아요. 끝까지 따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죠. 다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들은 대로죠.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아이한테 들었을 때 우리 아이는 떨어진 안경을 주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수는 집에 가서 우리 아이가 그걸 깼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자, 이게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나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가 네. 않잖아요. 이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제가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 혼란스럽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이걸 맡겨서 누가 이거를 깼고 누가 공을 던졌는지 그리고 혹시 지수가 말하는 것과 우리 혁재가 말하는 것 중에 그거를 본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는지 선생님께 요청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수한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지수가 안경이 떨어져서 못 봤을 때 혁재가 주워준 것은 아닌지 그거 한 번만 물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많이 억울해해서 제가 돕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걸 내가 원하는 걸 한번 표현해 이런 보는 거 거예요. 녹음해갖고 들려주고 싶어. 야, 네네. 그래서 저처럼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 네가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끝내. 이것만 또 뭐 이것만큼은 그렇게 안 했으면 했겠지 뭐. 좋겠어요. 네. 엄마까지도 같이 오해하는. 네. 네. 만약에 이거를 들으시는 엄마들의 아이들이 엄마는 항상 친구 편이야라는 얘기를 한다면 제 아이가 저한테 자주 했던 말이거든요. 네. 그 말을 한다면 깊이 반성하시면서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우리 아이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했는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많은 엄마들이요 두려워해요. 자기 아이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선생님한테 가서 그 강하게 자기를 표현한다거나 누구의 엄마한테 가서 자기 아이의 그런 그 입장에 대해서 대변하는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네. 용기가 없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엄마는 항상 친구 편만 들어라는 말을 듣는다면 정말로 깊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아이한테 내 아이가 어릴 때 요 시기에 내가 그걸 해주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어디에 가서도 누구를 믿지 못한다는 거. 네. 그래서 저처럼 그런 비극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우리 아이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와 그 아이가 정말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가 내 말이 네. 그 의도에 맞춰져 있는가 그래서 의도를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쪽에 부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도 안 될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노력은 했지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도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어. 네. 그렇죠? 맞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면 혁재야 너가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믿고 또 많은 친구들도 봤으니까 그거는 믿을 거야. 그리고 이게 조금 예민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걸 깨닫고 난 후에 제 아이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너가 정말 억울한 상황에선 절대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 선생님이 너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도 미안하다고 얘기해라고 해도 얘기하지 마라. 왜 안 하냐고 물으면 그땐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을 해도 좋다. 우리 엄마가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정말 잘못했을 때에만 미안하다는 말을 하라고 했다고 얘기해도 좋다. 그럼 제가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면 되니까. 네. 미안하지 않으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 상대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네. 예,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억울한데 엄마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게라고 한다면 그거 막아주세요. 너가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진심을 다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미안하지가 않을 때는 너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맞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그거를 자기 희생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미안해 알았어 그래 내가 뭐 그럼 맞춰줄게 우리 애가 정말 그렇게 크길 바라세요? 그런 건 아니면서도요 그냥 사회생활이니까 야 빨리 미안하다고 해 너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많이 강요하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네. 네, 네. 저는 반대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후회해요. 그렇게 네.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네. 후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음. 미안하다는 말 중에 제가 동의하지 못했던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저한테 하는 미안하다는 말은요. 제가 들으면서도 오히려 미안할 만큼 진심일 때도 있었어요. 우리 바보가 아니라서 네. 누가 나한테 사과를 하는 것이 그게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는지는 사람들은 다 느껴요. 겉으로 아 미안해 그건 미안하단 말이 아니죠. 미안하단 말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네. 우리 아이가 억울한 상황이 들 때에는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도움의 방식이 우리 아이의 음. 입장을 변명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와 둘러싼 그 아이와의 관계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인 게 맞는가 네. 그걸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결과가 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아이들 둘이 지금 당장 회복되지 못할 때에는요. 우리 아이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노력했고 때로는 너의 진심이 알려지지 않을 때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그거를 진심은 전해질 거니까 시간을 네. 갖고 좀 기다리자. 모두가 즉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다 좋아해 주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다. 네. 네. 그걸 좀 우리가 가르쳐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엄마가 생각하고 아이를 대하느냐, 대하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큰 차이인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아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 네. 또 연결되는 대화를 위해서, 연결되는 걸 위해서 엄마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고 중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진짜 위로인 것 같고요. 네, 지난 맞아요.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우리 자신의 경험 속에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배웠잖아요. 네, 나눠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 아이하고는 네. 우리가 좀 그런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너무 실제적인 가르침이에요. 사실 우리가 진짜 밤잠을 설치고 마음 아프고 하는 게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괘씸죄 섭섭병은 예수님의 보혈로도 치료가 안 된다 그랬어요. 네. 너무너무 괘씸해지고 이게 막 서운해지고 네. 어떻게 나에 대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내가 믿었던 엄마인데 막 이러면 그때 그 사람 얼마나 괘씸해져요. 맞아. 이게 막 마음이 녹아나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가. 네. 너무 참 좋은 내용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잠 안 올 때, 네. 상대방만 생각해도 그냥 눈물 날 때, 네. 이거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큰 네. 도움이요. 네. 이런 레슨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믿어주는 그 친구, 다른 또 누군가, 네. 또 지난주에 내 삶을 볼 때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지켜서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네. 위로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네. 그 사람의 관계가 더 소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를 진짜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참 소홀하고 그러려니 있겠거니 믿겠거니 네. 하면서 우리에게 불편한 자극을 선물해주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는 집착하고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든지 한번 이거를 만회하려고 막 너무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요. 네. 글쎄 그게 정말 현명한 것인지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맞아요.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는 네.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일 것 같아요. 네. 내 인생이 그런 것 때문에 잘 보이려고 인정받는 것 때문에 참 낭비할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많죠. 네, 지나보면. 네, 이제 삶이라는 것이 결코 네. 결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보장된 게 아니죠. 맞습니다. 네. 그것도 또 하나의 나의 또 욕심이었고 네.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좀 가볍게 훌훌 털고 네. 더 상대방에게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우리 아이가 만약에 엄마 나 너무 억울해 이러면서 달려온다면 네. 우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번 꼭 안아주세요. 네. 그 후에 들어주시고 그 후에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네. 우리 아이를 위해서 네. 말해주시고요. 도움을 요청해주시고 네. 원하는 결과대로 되지 않았을 땐 우리 아이한테 분명하게 얘기해주세요. 네. 때로 어떤 것들은 시간과 함께 해결되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해 할 때가 있다는 걸 네. 우리 아이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네.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너무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거 한번 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들으면서 복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 이 시간도 또 기대할게요. 네. 태연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반갑게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선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